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셔서 가장 빠르게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미셸 맥닐 사건, 욕조에서 발견된 시신. 남다른 미모로 학교 다닐 때부터 주목받았던 미셸 맥닐은 미국 유타주 플레전트 그로브시에서 일찌감치 미인대회 우승자로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 덕분에 유명 의사인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이라 기대했지만 남편의 외도와 냉대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2007년 4월 11일 유타주의 911 구조센터는 바쁜 하루를 보내던 중 플레전트 그로브시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의 신고자는 61세의 의사 마틴 맥닐로 자신의 아내 미셸 맥닐이 욕조에 누운 채 숨을 쉬지 않는 것 같다고 알렸습니다. 구조센터는 즉시 구급대원과 구급차를 현장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깊은 혼수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불행한 피해자의 죽음에 슬퍼하는 한편 의료진들은 피해자의 정체를 알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다름 아닌 과거 플레전트 그로브시에서 한때 미인대회 우승자이자 슈퍼모델로 명성을 떨쳤던 미셸 맥닐이었습니다. 미셸 맥닐의 과거와 결혼 생활. 1990년대 초반 미셸 맥닐은 친근하고 달콤한 이미지의 미인대회 우승자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명성의 절정에서 갑자기 대중의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은퇴의 원인은 남편인 마틴 맥닐과의 만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독신 파티에서 마틴을 만난 미셸은 사랑에 빠졌고 화려한 명성을 뒤로하고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했습니다. 1977년 20대 초반의 미셸은 마틴 맥닐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이를 매우 좋아하여 결혼 후 5년 만에 4명의 아이를 낳았으며 이후 우크라이나에서 온 3명을 포함하여 4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사망 사건의 조사 구급대원이 미셸의 사망을 확인한 뒤 사건은 수사팀에 넘어갔습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첫 발견자인 가족들을 만나 진술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내의 죽음에 큰 충격을 받은 마틴 맥닐은 경찰의 질문에 답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사건 당시의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마틴은 아침 일찍 집을 나서 어린 딸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그들의 큰딸 알렉시스 서머스는 의대에 다니느라 집을 떠나 있었고 나머지 어린 딸들은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경 마틴은 일을 마치고 딸들을 데리러 학교로 갔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그와 딸들이 미셸을 여러 번 불렀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최근 성형수술을 받은 미셸이 피곤해서 깊이 잠든 것이라 생각한 마틴은 딸들에게 집안을 돌아다니며 엄마를 찾아보라고 말했습니다. 언니들이 아빠의 말을 듣지 않고 장난치며 놀고 있던 와중 갑자기 욕실에서 비명이 들려 모두 놀라게 되었습니다. 비명은 막내딸인 6살의 에이다 맥닐이 지른 것이었습니다. 딸의 비명을 듣자마자 마틴은 즉시 욕실로 달려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내가 욕조 안에서 의식을 잃은 채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욕조 가장자리에 기대어 있었고 몸은 옷을 입은 채로 차가운 물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마틴은 아이들에게 이웃집으로 달려가 도움을 요청하라고 지시한 후 그는 남아서 아내에게 인공호흡과 응급처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점점 더 위급해지자 그는 911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마틴의 진술 외에도 경찰은 주변 이웃들의 추가 진술을 수집했습니다. 이웃들은 마틴의 아이들이 도움을 요청하러 왔을 때 바로 맥닐 가족의 집으로 달려갔고 마틴이 아내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미셸의 목에서 쿨럭쿨럭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고도 전했습니다. 한편 부검 결과에 따르면 미셸은 오랜 심혈관 질환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자의 사망이 특별히 의심스러운 점이 없다고 판단한 경찰은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하여 장례를 치르게 했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셸의 죽음이 이렇게 마무리될 것이라 생각했던 순간 맥닐 가족의 장녀인 알렉시스 소머스가 경찰에 직접 연락해 충격적인 사실을 제보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죽음이 자연사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아버지가 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렉시스의 진술에 따르면 2007년 3월 미셸은 최근 남편인 마틴에 대한 두려움을 그녀에게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미셸은 남편이 누군가와 바람을 피우고 있으며 자신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을 수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셸은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만약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게 내 아빠 때문이 아니라고 확신해줘야 해. 어머니의 이런 말을 듣고 마틴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된 알렉시스는 성형수술 후 회복 중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학교를 휴학하고 집으로 돌아와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07년 4월 6일 미셸이 욕조에서 숨진 며칠 전 알렉시스는 아버지의 휴대전화를 몰래 확인했고 매일같이 여러 번 통화하는 수상한 전화번호를 발견했습니다. 해당 번호는 병원에서 마틴과 함께 일하고 있던 젊은 간호사 집시 윌리스의 것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리자 미셸과 마틴은 크게 다투었다고 알렉시스는 전했습니다. 알렉시스가 경찰에게 주목해달라고 요청한 또 다른 의문점은 미셸이 안면거상 성형수술을 받은 지 단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알렉시스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성형수술을 강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외모가 나빠졌다고 자주 비난하며 만약 미셸이 외모를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감정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에게 외모를 비난받고 버림받는 것이 두려웠던 미셸은 심장질환과 고혈압을 앓고 있는 자신의 건강에 큰 부담이 될 것을 알면서도 성형수술을 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미셸은 집으로 돌아와 휴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알렉시스는 어머니가 사망하기 며칠 전 욕실에서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어머니를 발견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마틴은 어머니가 진통제와 수면제를 너무 많이 복용해서 그런 것일 뿐이라며 알렉시스를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미셸은 딸에게 마틴이 자신에게 과도한 약을 먹게 강요했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미셸은 성형수술로 인해 눈 주위를 붕대로 감싼 상태였기 때문에 마틴이 건네준 약을 그대로 먹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며 알렉시스는 조사관들을 향해 화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과도한 약을 먹게 한 뒤 욕실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피해자의 딸로부터 소중한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경찰은 상부에 보고할 단서가 충분하지 않아 사건을 다시 열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 아닌 우발적인 사고로 여겨졌습니다. 미셸의 장례식이 끝난 지 9일 후 젊은 간호사 집시 질리언 윌리스가 마틴의 집으로 이사해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마틴은 아이들에게 그녀를 보모로 고용했다고 설명했지만 이 사실은 장녀 알렉시스의 눈을 속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시스는 어머니가 사망하기 전에 아버지의 휴대전화에서 집시의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알렉시스는 아버지와 집시의 관계를 추궁하며 그녀를 집에서 내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시스의 저항은 점점 약해졌고 집시는 서서히 그녀의 어머니를 대신하며 집에서 영향력을 키워갔습니다. 함께 살 뿐만 아니라 마틴과 와이오밍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마틴은 비즈니스 파트너와 친구들 앞에서 자신을 그녀의 약혼자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아내가 사망한 지 3개월 후 마틴은 집시에게 정식으로 청혼했습니다. 아버지가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와 청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고통스러워하던 알렉시스는 어머니를 더더욱 애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미셸의 친자매이자 자신의 고모 2명과 함께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미셸이 살해당했으며 그 범인이 바로 마틴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세 사람은 사건을 재조사하기 위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유타주의 모든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사건을 제기했고 이후 주지사실과 여러 관련 기관을 방문하며 미셸의 의문스러운 죽음을 다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3년이 지난 2010년에 경찰은 미셸의 시신을 발굴해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10년 사건이 재조사되면서
법의학 전문가인 독성학자 토드 그레이 박사가 초청되어 과거 부검 보고서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독성학 전문 지식 덕분에 미셸이 사망 당시 혈액에서 발견된 높은 농도의 약물이 밝혀졌습니다. 그 약물은 발륨, 퍼코셋, 페너건, 엠비엔이었습니다. 개별 약물의 농도는 즉각적인 사망을 초래할 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이 약물들의 조합은 졸음 유의, 심장 리듬 장애, 심지어 심장 마비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미셸 사건의 사망 원인은 질병으로 인한 자연사에서 불확실한 원인에 의한 사망으로 공식 수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알렉시스의 진술을 기반으로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미셸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주요 용의자는 다름 아닌 남편 마틴 맥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틴의 과거를 철저히 조사하던 중 그의 화려하고 깨끗한 삶은 사실 거짓말로 점철된 것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20대 시절 마틴은 위조 수표를 사용해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사기 및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180일간 복역했습니다. 출소 후 그는 의대에 등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그가 의대에 입학할 당시 제출한 2개의 성적표가 모두 위조된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마틴은 다른 사람의 성적표를 사용해 명문 의대에 입학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미셸이 사망한 후 마틴이 우크라이나에서 입양했던 새아이를 다른 가정에 다시 입양시키려고 시도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딸 지젤 맥닐에게 여름방학을 보낸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후 그의 불법 행위를 위한 핑계에 불과했습니다. 지젤이 사라진 동안 마틴과 집시는 그녀의 신분을 위조하여 사회보장번호 신분증 출생증명서를 이용해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마틴의 과거 악행들은 그가 범인임을 경찰이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미셸이 사망하기 전 성형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스콧 톰슨을 찾아내면서 마틴은 자신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스콧 톰슨 박사는 2007년 4월 3일 마틴과 그의 아내 미셸이 자신의 병원에 안면거상 성형수술을 받으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후 그는 미셸에게 하룻밤 병원에 머물며 경과를 지켜보자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마틴은 자신도 의사이며 집에서 아내를 더 잘 돌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스콧 톰슨 박사는 경찰에게 잊을 수 없는 수상한 점을 밝혔습니다. 수술이 진행된 날 마틴은 그에게 총 24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화에서 마틴은 미셸이 체력이 약해 통증을 참지 못한다며 일루까지 진통제를 처방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스콧 톰슨 박사는 처음에는 이 요청에 매우 놀라고 망설였다고 했습니다. 그는 진정제를 다량 복용하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틴이 유명한 의사라는 점을 믿고 그는 요청에 따라 처방을 내렸으며 약물 사용량을 신중히 고려하라고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2007년 마틴의 진술에 따르면 미셸이 사망한 아침에 그는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정오까지 계속 일하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마틴과 같은 병원에서 일하던 동료들은 그가 오전 9시 30분에서 11시 사이에 병원에 있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시간 동안 마틴이 몰래 집에 돌아가 미셸에게 진통제와 진정제를 과다 복용하게 하고 그녀를 욕조로 데려가 범죄 현장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게다가 사건 현장에 있던 어린 딸 중 한 명은 아버지가 구조대원들에게 집 주소를 잘못 알려 도착 시간을 지연시켰다고 진술했습니다. 더 나아가 미셸이 사망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마틴은 이웃들의 수군거림과 아내 가족의 반대를 무시하고 내연녀를 집으로 데려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9월 마틴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고 2014년에는 1급 살인죄로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정의를 방해한 죄로 1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옥에서 형기를 다 채우지 못한 채 2017년 4월 초 마틴 맥닐은 유타주 교도소에서 난방 가스를 이용해 자살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